이건 좋더라, 저건 나쁘더라. 매일 쏟아지는 건강 정보에 지치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지난 10년간 과학이 밝혀낸 현재 가장 확실한 10가지 건강 코드입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재설계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드, 잠. 저도 그랬습니다. 분명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어제 회의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았죠.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가?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잠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이더군요. 깊이 잠들 때만 작동하는 글림프 시스템. 이게 바로 뇌의 자동 식기세척기였습니다. 잠을 안 자는 건 어제 쓴 그릇을 안 닦고 오늘 또 쓰는 것과 같았어요. 제 지인 중에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만 자는 걸 자랑처럼 여겼죠. 그러다 번아웃이 왔고 간단한 암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의 처방은 약이 아니라 매일 7시간 자기였습니다. 그는 잠이 회복이 아니라 업무 능력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지털 선셋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무조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둡니다. 뇌의 청소 시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부터 없애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아침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코드 스트레스.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늘 답답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은 신경성이라는 말뿐. 제 몸이 24시간 내내 전투 모드로 켜져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만성 스트레스는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몸의 모든 부품이 조용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과 피부 트러블로 몇 년을 고생했는데 원인이 뜻밖에도 조용한 스트레스였다고요. 늘 긴장 상태로 일하던 습관이 몸의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고서야 몇 년 묵은 증상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위기 순간마다 478 호흡을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고 단 3번만으로도 과열된 엔진의 냉각수를 붓는 느낌입니다. 내 몸의 비상벨을 내 손으로 직접 끄는 겁니다. 세 번째 코드, 우울증. 세상의 모든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봐도 아무 감흥이 없었죠. 내가 나약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얼마나 탓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뇌의 엔진 오일이 부족했던 겁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바닥난 상태였죠. 제가 존경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붓을 놓아버렸죠. 그는 자신의 재능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뇌의 세로토닌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꾸준한 걷기와 치료를 통해 뇌의 화학 균형을 되찾은 후에야 그의 캔버스에 다시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러더군요. 생각과 싸우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점심시간마다 무작정 회사 주변을 15분씩 걸었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걸으니 뇌의 화학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햇빛과 두 다리가 저를 구한 셈입니다. 네 번째 코드, 장. 저는 유독 가스가 잘 차고 중요한 미팅만 앞두면 배가 아팠습니다. 기분도 롤러코스터를 탔죠. 이 모든 게 장에 사는 세균들 때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행복 호르몬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제가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먹을 때마다 장 속 유해균들에게 전쟁 물자를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 친구는 중요한 발표 전날이면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부터 그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을 줄이고 발효 채소를 늘렸더니 장이 편안해지면서 뇌의 불안, 스위치도 함께 꺼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는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면 뇌가 아니라 장부터 챙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단에 딱 하나, 김치나 요거트를 의무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우리 편, 즉 유익균 군대를 매일 파병하는 거죠. 속이 편안해지니 신기하게도 불안했던 마음도 잠잠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코드, 명상.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24시간 저를 괴롭혔죠. 마치 통제 불능의 원숭이
수십 마리가 머릿속에서 날뛰는 것 같았어요. 명상은 이 원숭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숭이가 날뛰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기술이었죠.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지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해야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차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5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구나 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연습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생각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불안할 때 신호등 명상을 합니다. 빨간불 일단 멈춘다. 노란불 숨을 딱 3번만 깊게 쉰다. 초록불 그리고 다시 움직인다. 이 1분의 멈춤이 감정의 노예가 될 뻔한 저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 6번째 코드, 노화와 단식. 30대 후반이 되니 뭘 해도 피곤하고 살도 잘 안 빠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감했죠. 몸속에 세포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엔 이 쓰레기를 스스로 청소하는 오토파지 기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버튼은 배가 부를 땐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오직 공복일 때만 작동하죠.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은 늘 오후 3시만 되면 졸음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속는 셈치고 저녁 약속을 줄이고 14시간 공복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오후에 졸음이 사라지고 아침에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몸에게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을 주자 몸이 에너지로 보답한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공복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물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몸에게 스스로를 대청소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의 피로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7번째 코드, 플라시보.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하며 배를 만져주시면 신기하게 통증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뇌 안의 약국이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은 뇌를 자극해 실제로 천연 진통제를 만들어냅니다. 내 생각이 내 몸의 화학 반응을 바꾸는 거죠. 한 운동선수가 부상 트라우마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코치는 그에게 심리 안정의 특효라며 비타민을 줬습니다. 선수는 그것이 비타민인 줄 모르고 특효약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몸의 통증이 줄고 기록이 향상되기 시작했죠. 그의 믿음이 뇌의 천연 진통제를 깨운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저는 주문을 외웁니다. 이것이 내 몸의 에너지를 깨운다. 같은 영양제라도 이 믿음이 더해질 때 효과가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8번째 코드, 운동. 솔직히 운동은 살 빼려고 억지로 하는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진짜 목적은 몸이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것이더군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뇌세포를 자라게 하는 비료입니다. 기억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이죠. 매일 글을 써야 하는 한 작가가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감 압박을 뒤로하고 매일 아침 30분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고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 꽉 막혔던 머릿속에서 신기하게 새로운 문장들이 샘솟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몸으로 글을 쓴다고요. 저는 이제 뇌에 비료 주러 간다는 생각으로 운동합니다. 일주일에 3번, 딱 30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립니다. 몸의 지방이 아니라 머릿속의 불안감을 태워버리는 시간입니다. 9번째 코드, 중독. 잠들기 전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1시간 넘게 스크롤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영상들이 주는 즉각적인 쾌락에 제 뇌가 완전히 절여져 있었던 겁니다. 책을 읽거나 긴 글을 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죠. 이런 도파민 해커들은 제 뇌의 보상 시스템을 망가뜨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공부하려고 책상에만 앉으면 5분을 못 참고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그는 주말 하루를 디지털 디톡스의 날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금단 현상처럼 불안했지만 저녁이 되자 놀랍도록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망가졌던 뇌의 보상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매주 일요일 저녁은 도파민 단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꺼두고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처음엔 좀이 쑤시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뇌가 리셋되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10번째 코드, 통합. 이 10가지는 각각의 점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선입니다. 최근 컨설팅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면증을 고치려고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문제가 잠이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은 그의 생활 습관에 있다고 처방해 주었고, 그는 처방대로 그의 아침 산책 습관부터 만들었습니다.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여줬고, 이는 폭식을 막아줬습니다. 속이 편해지자 숙면을 취하게 됐죠. 문제의 원인이 아닌 연결고리를 공략하자 삶 전체가 선순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 문제는 모든 것이 각각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결과일 뿐 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과학이 증명한 원인과 가장 확실한 건강 해결책 10가지를 잘 실천하시어 잠, 스트레스, 우울증부터 장 건강과 중독까지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재설계하는 기회를 이 영상 하나로 잡으시고 당신의 삶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와닿는 10가지 중 하나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돌릴 첫 번째 톱니바퀴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첫 실천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